한남동의 한정식집. 차가운 물방울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3캐럿 다이아 반지를 낀 손으로 물컵을 던지고는 천한 것이라며 침을 뱉습니다. 그녀는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로 온 세상을 가진 듯 굴지만 저는 그 아파트 단지 뒤편에 우뚝 솟은 JS 타워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하며 입술을 깨뭅니다. 7년을 참아온 인내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순간입니다. 7년 전 평범한 중소기업 격리로 위장해 진호를 만났을 때 저는 진심으로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매 순간이 지옥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제가 인사를 올릴 때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우리 귀한 아들을 홀렸냐며 면박을 주었고 오늘 역시 제 친정 부모님이 보내주신 귀한 보약 상자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도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녀의 눈빛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오늘이 당신이 누리는 마지막 호사라는 것을요. 뺨에 흐르는 물기를 닦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굴욕의 눈물이 아니라 당신들을 파멸로 이끌 마지막 신호탄이니까요. 박순자 씨는 전형적인 졸부입니다. 15년 전 재개발 보상금으로 20억을 주게 된 후 그녀의 취미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남의 집 며느리 흉을 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진호가 대기업 과장인 것이 유일한 훈장이며 며느리인 저를 운 좋게 용된 개천용이라 부르며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강요합니다. 그녀의 상식 안에서 세상은 30억 아파트와 명품 100몇 개로 서열이 나뉩니다. 그녀는 매달 제가 드리는 생활비 200만 원을 우습게 여기며 친구들 앞에서 저를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우리 애가 복이 없어서 이런 애랑 살지. 원래는 재벌가랑 혼담이 오갔어. 그 거짓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그 재벌가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녀는 가짜 진주 목걸이를 흔들며 허영의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45세의 과부가 되어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가련한 서사는 이미 탐욕에 가려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낮에는 중소기업 격리로 위장해 시댁의 온갖 자비를 도맡지만 퇴근 후에는 수행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JS 그룹 전략기획실로 향합니다. 제 아버지 이창수 회장은 사람의 본성을 보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을 대하라고 가르치셨고 저는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7년 동안 저는 그들이 저를 대하는 진짜 민낯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매일 밤 낡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성북동 저택으로 향할 때마다 제 아내 자아는 둘로 나뉩니다. 지은이라는 이름의 며느리는 구박받는 약자였지만 JS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이지은은 냉철한 전략가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5천억 원 규모의 펀드 운용권을 맡기셨고 저는 시댁 몰래 그들의 숨통을 조일 거대한 그물을 짜고 있었습니다. 7년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가 저를 무시하며 뱉은 말 한마디, 남편 진호가 저를 속이고 쓴 카드 한 장까지 모두 증거로 남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남편 진호의 승진을 위해 그룹 상무 부인에게 줄 뇌물이 필요하다며 제게 1억 원을 요구합니다. 친정 아버지가 시골에 땅 좀 있다며? 그거 당장 팔아와.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습니다. 남편 또한 우리 엄마가 너랑 나 잘 되자고 이러는 거잖아라며 방관합니다.
1억이라는 거금을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여기는 그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가 시골에 가지고 계신 땅은 신도시 핵심 상업지구로 지정된 수천 평의 대지입니다. 그 가치만 해도 1,000억 원이 넘지만 박순자 씨는 그저 이름 없는 노인의 텃밭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돈 없으면 장기라도 팔아야지 우리 아들. 앞길 막을 거야? 라는 시어머니의 독설은 제 마지막 연민을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1억 원이 당신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저는 조사팀을 붙여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미 시어머니의 묵인하에 회사 공금을 유용하여 외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라며 저를 다그칩니다. 1억 원의 요구는 제 인내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진호는 JS그룹의 과장으로 일하며 지난 3년간 약 4억 원의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 돈으로 내연녀와 해외여행을 다니고 시어머니에게는 고가의 명품을 선물했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명품들이 제가 사준 것인 양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저를 능력 없는 며느리로 몰아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들으며 저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엄마, 지은이는 바보라서 절대 몰라. 승진하면 그땐 정말 이혼하고 민주랑 살 거야. 진호의 그 목소리가 제 귀를 찢는 듯 했습니다. 저는 비서실에 연락하여 JS그룹의 모든 감사팀을 가동시킵니다. 김진호 과장의 모든 법인카드 내역과 시어머니 박순자의 계좌를 대조하세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가짜 돈 뭉치를 보여주며 창립기념일에 상무 부인을 직접 만나게 해드리겠다고 미끼를 던집니다. 비서실장은 단 24시간 만에 모든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횡령 자금, 그리고 남편의 불륜 현장 사진까지 완벽했습니다. 저는 이제껏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후계자의 권한을 사용해 창립기념일 행사의 모든 기획을 변경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가장 화려하게 입고 오세요. 주인공은 어머니니까요. 제 부드러운 목소리에 박순자 씨는 세상을 다 얻은 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비명이 되기까지 이제 단 며칠도 남지 않았습니다. 행사 당일 박순자 씨는 1,000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에 나타납니다. 자신이 상무 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귀빈이라 착각하며 입구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갑질을 퍼붓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김진호 과장 엄마야. 그녀의 추태는 이미 사내 생중계 카메라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레드카펫 위를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걸어 다녔습니다. 샴페인을 한 잔 들이켜며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의 승진이 이미 내정되었다고 떠벌리고 다녔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상무로 특진해. 내가 뒤에서 손 좀 썼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해졌지만 눈먼 탐욕에 빠진 그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제 지시에 따라 그녀를 가장 잘 보이는 VIP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떨어질 자리였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지만 며느리인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 진호는 갑자기 인사팀으로 호출을 받고 박순자 씨는
혼자 남겨져 당황합니다. 그때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오늘 JS그룹의 신임 이사회 의장 취임식이 있겠습니다. 박순자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았습니다. 이지은 이년은 어딜 간 거야? 상무부인 소개해주기로 해놓고 하지만 그녀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대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익숙한 얼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임 의장의 양력이 아니라 김진호 과장의 횡령 내역과 유흥업소 출입 영상이었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였고 박순자 씨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켜지고 후드티에 청바지 대신 눈부신 화이트 슈트를 입은 제가 등장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은 의장입니다. 장내에는 정적이 흐르고 박순자 씨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이 주인공이 되실 날이라고. 제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순자 씨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년간 그녀가 천한 것이라 부르며 물을 뿌리고 침을 뱉었던 그 며느리가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 모든 권력의 정점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힘없이 꺾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진호는 그 자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갑니다. 지은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소리치지만 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김진호 씨,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형사 고발은 별도고요. 수갑이 채워지는 남편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맞춤 정장도 그가 차고 있던 명품 시계도 모두 횡령한 돈으로 산 가짜의 삶이었습니다. 지은아,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미쳤었어. 그의 비명은 경비원들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김진호 씨가 사용한 모든 법인 카드 사용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세요. 단 1원도 빠짐없이. 박순자 씨가 자랑하던 30억 아파트가 실은 JS건설 소유의 미분양 주택을 남편이 편법으로 사용하던 것임이 밝혀집니다. 저는 그 즉시 퇴거 명령을 내립니다. 그녀가 두르고 있던 모피와 명품 백들 역시 법인 카드로 결제된 작물로 간주하여 현장에서 압수합니다. 이건 내 거야. 내 돈으로 산 거라고. 박순자 씨는 옷을 뺏기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결제 영수증은 제 손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순간에 화려한 드레스 대신 초라한 속옷 차림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30억 아파트에서 쫓겨나 그녀가 갈 곳은 이제 없습니다. 그녀가 무시했던 친정집의 그 낡은 텃밭보다 못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박순자 씨는 제 발치를 붙잡고 통곡합니다. 아가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살려줘.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7년 전 제가 처음 인사드렸을 때 하신 말 기억나세요? 근본 없는 건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죠. 저도 그 말씀 따르려고요. 그녀는 바닥을 기며 제 구두를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조차 역겨웠습니다. 어머니가 제 뺨에 던진 물 한 컵, 제 부모님께 뱉은 침 한 번. 그 대가가 30억 아파트와 당신 아들의 인생입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르쳐준 세상의 이치니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용서는 가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괴물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 앞 초췌해진 남편은 마지막까지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7년간 몰래 빼돌린 유흥비와 도박빚 내역서를 던져줍니다.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줄 위자료가 5억이야. 평생 갚으면서 살아.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는 유책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회사에 입힌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 파산 직전의 채무자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래? 너 정말 무서운 여자다. 그의 마지막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아니,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야. 무서운 건 당신들의 탐욕이었지.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가 진정한 경영인의 길을 걷습니다. 시골 별장에서 아버지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습니다. 돈이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아끼는 것이 실력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7년 만에 다시 마주한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그 한마디에 7년간 쌓였던 모든 응어리가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JS 그룹의 수장으로서 돈보다 사람의 가치를 아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제 인생의 진짜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텅 빈 한남동 집을 매각하며 저는 마지막 일기를 씁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내어줄 자리는 제 인생에 더 이상 없습니다. 7년의 지옥 같던 시간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카메라는 노을 지는 한강을 비추며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제 뒷모습을 담습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는 사랑받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린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안목이 부족한 탓입니다. 저는 이제 저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신을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